자, 지상 1층부터 12층까지 운행하는 엘베가 있는데요. 1층에서 탑승한 3명이 12층까지 1회 운행하는 동안 모두 내릴 때, 자, 아래 조건을 만족해달래요. 일단 4층까지는 아무도 안 내리고, 그럼 5층부터 내릴 수 있구나. 그쵸? 5층부터 12층까지 다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연속한 층에는 내릴 수가 없대. 그치? 그러고 나서 3명은 모두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린다 라고 나와 있어. 자, 얘들아, 우리 5층부터 12층까지는 총 몇 개의 층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세지 말고, 그치? 8개 있는 거야. 12 빼기 5 플러스 1로 세야 돼. 여러분들 눈에 이게 5에서 15 이상 12 이하의 정수의 개수라고 보여야 돼. 그치? 그래서 얘는 지금 8개의 층이 존재한다. 그럼 이때요, 서로 연속한 층에는 내릴 수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내리는 사람이 그 겹칠 수 없다는 내용인 거잖아. 그쵸? 잠깐만.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내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6층, 7층 이렇게 내리는 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세봅시다. 얘들아, 그리고 이런 거 풀 때 풀이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만약에 너네가 지금 이거를 못 풀어서 쌤한테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떤 거를 좀 해보면 좋냐면 써봐. 그러니까 쌤한테 풀이를 듣기 전에요. 물론 시간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좀 쓰기가 싫을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8개를 써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내리는 거를 좀 색칠을 해가면서 규칙성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할 때. 자, 내가 그냥 그 쌈뽕한 풀이 안 하고 그냥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일단 제일 심플한 경우가 5층, 7층, 9층에 이렇게 한 명씩 내릴 때겠지. 동의 가능하겠어? 얘들아, 그 다음에 너네 어떤 거 세고 싶어? 지금 5, 7, 9에서 내릴 때로 한 가지 센 거지. 그 다음에는 어떤 가지수를 카운팅을 하고 싶어? 또 조건 만족하게 내리는 경우. 어서 오세요. 얘들아, 어떤 거 세고 싶어? 편하게 얘기해봐. 괜찮아요. 틀려도 돼요. 왜 아무도 대답 못해? 얘들아, 5층, 7층 이렇게 내리는데 다른 애가 10층에 내릴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동의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5, 7층 또 고정이고 여기 고정에다가 또 11층, 띵띵, 12층 이렇게 셀 수 있지 않아? 그래서 앞에가 5층, 7층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네 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해봐달란 얘기인 거야. 내가 이거를 뭔가 쌈뽕하게 공식으로 못 풀겠어. 괜찮아. 해보면서 규칙성 찾아도 되거든? 자, 그러면 일단 앞에 5층, 7층 앉았을 때는 다 끝났지. 그럼 이제 5층, 8층으로 가겠지. 그 다음에 10층, 11층, 12층 뭔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지 않아? 그 다음에 5층, 9층에서 딱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11층, 12층 이렇게 있겠지. 그럼 지금 카운팅이 되는 게 이렇게 4, 3, 2,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5, 10, 12 이렇게만 되겠지. 그러면 그게 마지막이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5, 10, 12 이렇게가 마지막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맨 앞에 5층에 내릴 때요. 5층에 내릴 때 이게 지금 경우의 수를 그 뒤에 거를 차근차근 이렇게 옆으로 당겨가면서 이게 지금 4, 3, 2, 1가지가 탄생했구나. 이런 거 규칙성 보면서 해보는 거야. 정 안 풀릴 때는. 이게 나쁜 풀이가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내가 지금 앞에 5층에 때 했잖아. 그럼 이제 6층에 내릴 때는 8층에 그 다음에 내릴 수 있겠지. 그 다음에는 10층에 내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10, 11, 12니까 갑자기 이제 첫 스타트가 3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럼 여기 또 경향성 따라서 3, 2, 1 이렇게 가지 않겠어?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런 다음에 이게 6층에 내릴 때 3, 2, 1이고 그럼 얘가 이제 7층에 내렸어. 그럼 9층 오고 그 다음에 11층 오겠지.
그 11, 12 이렇게 오니까 2부터 시작하겠네. 그래서 2, 1 이렇게 되고 마지막은 8, 10, 12 이렇게 딱 한 개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1, 1, 2, 1, 2, 3, 1, 2, 3, 4 싹 다 더하면 얼마야? 이거 10, 6, 3, 1이라서요. 다 더하면 20가지입니다. 근데 얘들아, 저 층에 내릴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해줘야 되잖아. 내가 지금 층만 정한 거잖아. 3팩토리얼로 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20 곱하기 3팩 하면 정답 12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응. 이거 납득할 수 있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노가다를 뛸 때 이렇게 뛰어야 돼. 규칙성을 갖게끔. 응. 그리고 쌤이 생각했을 때는요. 고1 때 여러분들이 지금 순열과제와 요 정도로 규칙성 찾는 훈련들만 많이 해도 시험장에서 못 푸는 문제는 없을 거야. 근데 물론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뭐가 있을까? 내가요. 사람을 세워두고요. 층을 낑겨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좀 어때요? 자,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몰라. A, B, C 이렇게 있어. 그리고 내가 얘네가 지금 몇 층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마치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내가 여기 사이에 다 합쳐서 8개를 낑겨 넣고 싶어. 어, 잠깐만. 3개 앉았으니까. 아, 잠깐만. 5개 낑겨 넣는다고 먼저 생각을 해볼래? 얘네가 각각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랑 여기에는요. 적어도 한 개씩의 뭔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앞뒤는 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내가 뭔가가 낑겨 들어갔어. 낑겨 들어가면 무조건 이게 하나씩은 낑겨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뭐지? 자, 지금 5개가 이미 차지가 된 거니까 남은 이제 3개를요. 이 4개 중에서 잘 끼워 넣게 되면 얘네가 다 층이 결정된다라고 인지를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 동글뱅이가 5개 있었다고 쳐 처음에. 근데 지금 2개는 이미 넣었지. 왜냐면 쟤네가 서로 붙어 있으면 망하니까. 그럼 이제 동글뱅이 3개 남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앞에다가 동글뱅이를 다 3개를 넣었어.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얘가 5층이고 6층이고 7층이고 이게 8층, 9층, 10층, 11층, 12층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글뱅이가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A, B, C가 내릴 수 있는 층이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시야로 바라봐도 괜찮아요. 이거 이해 가능하겠니? 그러면 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여기에 일단 하나씩 넣었어. 넣기 전에를 생각해 줄게. 자, 넣기 전에요. 내가 여기 구역에 올 수 있는 동글뱅이의 개수를 각각 다 A, B, C, D라고 했을 때요. A랑 B랑 C랑 D를 더했을 때는 동글뱅이가 총 5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랑 B랑 C는 무조건 1개 이상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얘네가 서로 안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연달아서 안 내릴 수 있으니까. 요거 납득할 수 있겠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여기 2개를 미리 배열을 해놔. 무조건 들어갔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거 3개니까 그냥 이거 다 더해서 3개가 되도록 하는 A, B, C, D 순서상의 개수만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부정방정식이네. 이렇게 가는 거야. 요거 납득할 만하니? 그렇게 됐을 때요. 내가 이게 몰빵까지 다 되잖아. 그래서 순서상이 좀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규칙성을 갖고 차근차근 하세요. 3, 빵, 빵, 빵 이런 것처럼. 그러면 3, 1, 미안해. 2, 1, 빵, 빵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이게 1이 B에 들어가도 되고 C에 들어가도 되고 D에 들어가도 됐으니까 여기에 3가지가 파생하는 거야. 여기는 그냥 이거는 3도 마찬가지로요.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어렵겠다. 일단 종류만 한번 다 적어 놓을게. 쌤이 21빵빵 적고 111빵 적고 더 있니? 없죠? 종류가 이게 끝이지?
얘들아, 쌤이 우리 어제 살짝 알려줬던 게 있는데요. 이게 얘네를 내가 삼빵빵빵을 일렬로 배열하면 A, B, C, D에 각각 다 이렇게 배열되는 느낌인 거지. 이거 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삼빵빵빵이 03빵빵, 003빵, 0003 이렇게 되면 이게 다 각기 다른 거잖아. 층이 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걸 계산할 때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3 하나에 0 3개니까 총 4개인데 0이 3개가 겹치니까 3팩으로 나눠주라 그랬었어. 이거 계산하면 4 나온다 얘들아. 여기 노가다 띄워도 4 나오잖아. 그 다음에 요거 볼래? 21빵빵을 내가 이제 일렬로 배열할 거야. 그럼 너네 노가다 띄워야지. 노가다 띄워야 되는데 남들이 노가다 뛸 때는요.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21빵빵 다 합치면 4개인데요. 0만 서로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면 12개가 나와요. 그래서 쌤이 이거는 한번 써줄게. 21빵빵 적고요. 그 다음에 2010, 2001, 그 다음에 앞에 1이 올 때 1200, 1020, 1002, 그 다음 앞에 0이 올 때 자, 이런 식으로 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0021, 0012 뭔가 이런 식으로 온 거 아니야? 이거 다 세면 얘들아 12개예요. 보이니? 그러니까 노가다 띄워도 12개로 구할 수 있는데 이거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방금 쌤이 알려준 대로 해. 이거 고2 때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근데 봐봐 지금 문제에서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풀게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진짜 좋거든. 써먹을 생각해야 돼. 그냥 쌤 믿고 써도 돼요. 이게 그냥 숫자 4개니까 4팩 때려. 근데 중복되는 거 있잖아. 그거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야. 아니면 얘들아 이거 노가다 띄웠는데 쌤이 그렇게 안 하고 자 내가 이렇게 4개의 자리를 지정해놨어. 그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4자리 중에 2자리 뽑아서 0을 넣어. 0, 0 이렇게 적었어. 그럼 이제 남은 2자리에 1이랑 2 배열하면 되지. 2 팩토리얼. 곱하면 이거 6 곱하기 2라서 여기서 12개 나와. 그러니까 똑같다고. 그러니까 뭘로 풀어도 똑같아. 근데 제일 빠른 방법은 쌤이 저 파란색으로 적어준 방법이야. 이해할 수 있겠니? 자, 쌤이 정리해줄게. 이게 고2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고1의 방법이고 얘는 우리가 노가다의 방법입니다. 근데 노가다 뛰다가 얘는 무조건 실수가 분명히 나올 거야. 규칙성을 갖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놓치면 틀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고1 단계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저렇게 할 거 원리가 저 고2 거랑 똑같은 거거든. 원리 자체가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위에 걸로 습관을 들여놓으세요. 나쁠 거 없으니까. 얘도 4팩인데 1이 3개가 겹치네?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4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4 더하기 12 더하기 4 하면 총 20가지 나오지? 아까 쌤 노가다 뛴 거랑 똑같지? 여기 20가지 구한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20 곱하기 3팩만 잘 하면 된다라는 거야. 사람 3명이니까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줘도 괜찮다. 그러니까 뭘로 가든 이렇게 노가다로 진짜 생 노가다로 하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이렇게 낑겨 넣는 느낌으로 바라보든 다양한 풀이를 배워갔으면 좋겠다. 시험에 무조건 나와 얘는. 다양한 방법 알아놓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A, B, C, D의 이름이 각각 한 개씩 적혀있는 4장의 쪽지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이 상자에서요. A, B, C, D 4명이 각각 쪽지를 한 장씩 뽑을 때 적어도 한 명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오리지널로 푼다면 자기 자신이 이름이 적힌 쪽지를 뽑는 사람이 한 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 다 나눠서 풀어야 돼. 그렇겠지. 근데 그게 당연히 귀찮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4장의 쪽지가 4명한테서 나온 거니까 4팩에서 빼는 거야. 한 명도 자기 자신 없을 때를 빼는 게 훨씬 더 빠를 거거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영도 그리는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음. 그 우리 이거 어제 푼 문제랑 되게 똑같아. 그 우리 어제 뭐 풀었었냐면요. 잠깐만. 수영도 그리는 문제에서 요쪽 라인 있죠? 이거 우리 있잖아. 지들 오면 안 되고 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랑 되게 똑같지 않아? 그치? 근데 이게 그냥 하나가 잠깐만 이거 B 무시하면 되니까 여기 지금 3, 2, 3 잠깐만 3인데 잠깐만 얘는 5개구나. 아 살짝 다르구나. 이거 그대로 땡겨 올라 그랬는데 아니면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나? 여기 그냥 이거 333 가져오면 될 것 같긴 한데 잠깐만 그래 이렇게 하면 너네가 이해를 못하겠지? 아마 이거 9를 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내가 아까 333이 그 자기 자신 아닌 거 다 골라온 거거든? 그거 빼면 돼.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만약에 많이 힘들면요 여기서 노가다를 띄시면 돼요. 이제 A가 그냥 누구든 자기 자신 거 받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이 A 받으면 안 되니까 여기가 B로 시작할 때, C로 시작할 때, D로 시작할 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 우리 어제 여기서 3개 나왔었어. 노가다 띄웠을 때. 그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노가다를 띄워봐. 연습 한번 해.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이거 B 오면 여기 A 오거나 C 오거나 D 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럼 이때 A 올 때 여기가 지금 이제 C 또는 D가 올 수 있는데 이건 안 되니까 이쪽으로만 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C 왔을 때 A 또는 D가 올 수 있는데 이러면 여기 D고 여기 A인데 이 D가 안 되니까 탈락이고 여기 D가 왔을 때는 여기가 A 또는 C인데요. A가 오면 뒤에 C 오고 C는 여기 애당초에 오면 안 되니까 여기서 3개가 나왔지. 그러면 우리 이거 상황이 다 똑같다고 했었잖아. A가 지금 B가 올 때, C가 올 때, D가 올 때 어쨌든 지금 다 다른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3, 3, 3 해가지고 9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24에서 9를 빼면 되니까 정답은 15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제 쌤이 수업할 때 알려줬던 게 이거를 333으로 찍을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 그랬지. 왜냐면 이게 지금 얘네들이 다 상황이 똑같고 신분이 똑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뭐 하나 지금 튀는 게 없잖아. 그냥 A, B, C, D 모두가 다 그냥 자기 거 안 받고 싶어요 요 상황이지. 그러니까 지금 A가 B를 받을 때나 C를 받을 때나 D를 받을 때나 다 상황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게 인지가 되면 참 좋아. 그래서 333으로 찍고 과감하게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또 자, 25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 만족시키도록 1, 2, 3, 4, 5, 6의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구해달라. 자, 첫 번째, 짝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요런 조건이 핵심이야. 그 다음에 홀수인 소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요. 저 녀석도 중요하네. 그러니까 즉 3이랑 5는 서로 이웃 X. 그럼 1이 지금 자유의 몸이네요. 그쵸? 얘들아, 자유의 몸은 제일 나중에 고려하는 거야. 이런 거 잘 기억해놔야 돼. 지금 얘만 지금 조건이 없어. 얘는 제일 나중에 고려. 얘로 케이스 나누면 망한다는 소리야. 항상 제한된 조건이 있는 녀석들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야 돼. 자, 저는요, 이웃하지 않는다가 나오면요, 이렇게 먼저 일단 일렬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요, 얘네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와줘야 된다라고 또 바라볼 거예요. 근데 여기 사이에 하나 이상은 무조건 들어와야 돼. 그래야 짝수끼리 서로 이웃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알바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게 3이랑 5잖아. 3이랑 5를 과연 저 표시해 놓은 곳 중에 어디에 배열을 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납득되니? 그래서 얘를 지금 얘도 케이스를 살짝 나누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짝짝짝 이렇게 있잖아. 얘가 마치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짝홀, 짝홀, 짝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다음 두 번째. 얘네가 위치가 바뀌어서 홀짝, 홀짝, 홀짝이 된 거야. 그럴 수 있지? 홀짝, 홀짝, 홀짝. 그 다음에 이게 끝일까요? 얘들아, 얼핏 생각했을 때 저게 끝일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 아니야, 근데. 왜냐면 1은요, 3 또는 5랑 서로 붙어도 괜찮아서 그래요. 그래서 홀홀이 될 수가 있어.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세 번째. 내가요, 짝, 홀홀, 짝, 홀, 짝도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짝, 홀, 짝, 홀홀, 짝도 돼요. 요거까지 따져야 돼. 이거 말고는 더 있니? 없을 것 같죠? 없습니다. 왜냐면 짝 사이에는 무조건 하나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얘들아 규칙성을 나눈 거야. 요 첫 번째랑 두 번째 거는 뭐냐면요. 요 짝 사이에 하나씩만 들어왔을 때. 보이니? 짝 사이에 하나씩만 들어왔을 때고요. 요 아래 거는요. 짝과 짝 사이에 두 개가 들어올 대로 내가 나눠서 경우의 수를 적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얘들아 내가 바라는 게 뭐냐면 이게 최악이야. 얘 적었다가 얘 적고 뭐얘 적었다가 얘 적고 이렇게 섞이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케이스를 나눌 때요. 뭐 당연히 케이스를 나누는 행위는 우리가 노가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노가다로 케이스를 나눌 때 좀 효율적으로 나누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좀 트렌드야. 그럼 내가 이렇게 종류 다 나눴어. 만족. 자, 그 다음에요. 이 짝수는 있잖아. 먼저 내가 그냥 정해 놓은 거지, 자리를. 그래서 그냥 어차피 지금 짝수 3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요 1, 2, 3, 4번에 그냥 홀수만 다 고려한 다음에 마지막에 3팩토리얼만 곱해주면 돼. 이것도 이해할 수 있을까? 왜냐면 얘가 지금 배열되는 이 짝수는요. 어차피 제한 조건이 이젠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냥 막판에 3팩만 곱해주면 돼. 우리 아까 위에 한 문제랑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홀수를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홀수도 그냥 3팩토리얼 때리면 돼. 납득되시지? 근데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여기가 문제예요. 자, 뭐부터 생각하고 싶어? 여기 홀수에다가 내가 숫자를 배열하고 싶은데요. 일단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얘랑 얘는 3번이랑 4번은요. 서로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오겠구나가 느껴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황만 다른 거야.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놓고 얘는 둘 위치만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얘의 경우의 수든 얘의 경우의 수든 쌤이 봤을 때는 숫자는 똑같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가 요 위에 것만 잘 구해보자. 얘들아 내가 배열해야 되는 게 지금 홀수가 1, 3, 5야. 뭐부터 고려하고 싶어요? 왜? 자 얘들아 3이랑 5는 같은 신분이라 그랬죠. 1만 다르지. 근데 요럴 때는 우리가 요럴 때는 상관없는데 요 아래쪽은요 갑자기 1이 메인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1은 무조건 여기 두 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1이 들어갈 자리 곱하기 2. 그러면 1이 여기 들어갔어. 그럼 남은 홀수 두 자리 있지. 여기에 3이랑 5 2팩 돌리면 되는 거야. 납득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2 하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들아, 홀수 3개 그냥 배열해. 3팩 6가지. 근데요, 3이랑 5는 서로 이웃하면 망한다 그랬지. 서로 이웃할 때 빼. 그럼 여기가 3, 5, 1일 때 하나랑 5, 3, 1일 때 빼주면 6 빼기 2니까 네 가지로 똑같이 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자유야. 근데 나는 내가 방금 알려준 첫 번째 풀이를 좀 더 추천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웃하는 게 많아질 때는 지금 같은 풀이가 안 돼. 두 번째 풀이가 안 돼. 근데 내가 1을 먼저 고려해서 배열을 이 둘 중에 하나에 하는 순간 이제 나머지는 그냥 팩토리얼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게 있었어. 잘 배워가세요. 무튼 그렇다 보니까 요 두 쪽 라인은요, 둘 다 지금 3팩 곱하기 3팩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왔을 것이며, 요쪽은 이제 홀수는 3팩인데 미안해, 짝수는 3팩인데 요 홀수 쪽 결정하는 게 2 곱하기 2였다. 혹은 6 빼기 2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다 똑같으니까 이 녀석 계산하면 여기 36이잖아. 여기 36, 여기는 6, 4, 24, 여기도 24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해서 60 나오죠? 그러니까 60에 2배 하니까 정답은 120으로 가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풉시다. 넘어가자. 그 다음 28번까지 중에 또 네. 자, 1, 2, 3, 4, 5, 6의 6개의 숫자가요, 각각 한 개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 중에서 4장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의 배수의 개수를 A, 4의 배수의 개수를 B라고 할 때요, 두 개를 더해달래요. 자, 3의 배수 결정 짓는 우리가 조건들이 있죠.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돼. 우리가 3의 배수 결정하는 방법은, 잠깐만, 다 합쳤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돼. 맞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1, 2, 3, 4, 5, 6을 그대로 바라보면 안 되고, 이게 마치 1이랑 4가 똑같은 녀석으로 바라봐줘야 돼. 왜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똑같지 않겠지. 그 다음에 2랑 5도 같은 신분 같은 느낌이야. 그 다음에 3이랑 6도요,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런 6개의 숫자 중에서 내가 4개를 뽑아서 3의 배수를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4개의 숫자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어야 되지.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과연 어떤 종류의 숫자를 몇 개씩 뽑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아마 요 조건이 잘 안 됐을 거거든. 자, 배수 이런 거 나올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저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의 숫자들을 다 분류를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자, 얘들아, 여기에서 자, 얘 1번 그룹, 여기 2번 그룹, 여기 3번 그룹이라고 할게. 자, 어떻게 4개를 더해야 3으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어? 내가 일부러 저거 저렇게 써준 거야. 1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고, 나머지 2고, 나머지 0이니까 저런 식으로 써준 거야. 근데 저 숫자들을 다 더해서 저 파란 색깔 숫자 4개를 더한 게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면 1, 1, 2, 2 이렇게 더하면 3의 배수 아니야? 맞지? 나누어 떨어지겠지? 이런 거 찾는 거라고, 이런 거. 그 다음에 1, 2, 3, 3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거 납득할 만 하겠니? 왜냐면 9잖아. 나누어 떨어지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이게 숫자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막 2, 2, 3이나 1, 1, 1, 3 이런 건 안 돼. 맞지? 제한 조건이 있어서. 얘들아, 나중에나
그리고 지금도 문제가 만약에 개수가 1부터 9까지로 나왔어. 숫자가. 그러면 저 아래 쓴 것까지 싹 다 고려해야 돼. 이거 뭔 말인지 이해돼? 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종류를 잘 써놔야 돼. 이거 말고 더 있니? 없죠? 어. 다 한 거 같지? 그러니까 자, 요럴 때 우리가 네 자리 자연수는 얘네 지금 다 서로 다르잖아. 4팩토리얼 때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 2, 3, 3 쪽은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뭘 결정해야 되냐면요. 내가 1과 4 중에 하나 가져와야 되고 2랑 5 중에도 하나 가져와야 돼. 그 다음에 3이랑 6은 이미 다 고정이죠. 다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이제 라인업이 결정됐어. 4개가 여기에 곱하기 4팩을 때려주는 거지. 이거 납득할 수 있을까? 좋아요. 이거 계산하면 24 나오고 여기 24에다가 4 곱하니까 96 정도 나오니까 이거 다 더하면 120까지가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이게 A 값이 지금 120이 나온 거야. 동의? 괜찮니? 그 다음에요. 4의 배수의 개수. 얘들아 4의 배수는 어떻게 결정돼? 그치? 뒷자리가 4의 배수면 되는 거지. 왜냐면 100을 기점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1의 자리랑 10의 자리까지 합쳐서 그 두 숫자가 4의 배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가 있죠? 제일 작은 두 자리부터 시작할까? 0은 없으니까 1, 2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그러면 1, 6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28 없고 32 그 다음에 36 괜찮고 그 다음에 40 없고 44 안 되고 48도 안 돼. 그 다음에 52, 56 다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60 안 되고 64 요 정도까지 되겠다. 68 안 되고 이제 7부터는 탈락 이렇게 가는 거죠. 동의, 동의? 그럼 얘들아 이렇게 정해놨어. 내가 이거는 10의 자리랑 1의 자리까지야. 그 이제 우리가 앞에 두 자리만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이거는 지금 보면 숫자가 1, 2, 3, 4, 5, 6, 6개인데 1의 자리랑 10의 자리 각각 한 개씩 썼으니까 여기 남는 거는 지금 네 가지의 숫자가 남아있죠. 이 네 가지 중에 그냥 두 개 선택해가지고 팩토리얼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6P 2개씩 다 존재하게 되겠네요. 납득할 수 있겠니? 응. 뭐라는 거야. 4P이지. 4P. 네 가지 중에서 두 개 선택한 다음에 팩토리얼 돌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지금 12가 다 고정인 거야. 개수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몇 개니? 8개잖아. 그래서 여기가 12 곱하기 8 해가지고 96이 나오게 된 거고 이게 B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납득 가능할까? 1의 자리랑 10의 자리 결정해놓고 이제 100의 자리랑 1000의 자리에 그냥 아무거나 4개 중에 2개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 뭐 구하래요? 2개 더하래. 120이랑 96 더하게 되면 204로가 아니고 216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넘어가자. 자, 주머니 안에 서로 다른 빨간 공 2개와 서로 다른 파란 공 3개가 있대요. 자, 빨간 공은 연속하여 꺼내지 않고요. 파란 공은 3개가 모두 연속하도록 꺼내지 않는데. 그러면 얘들아,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빨간 공 연속하여 꺼내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여기 빨간 공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여기서요. 이 사이에 파란 공이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겠네. 그치?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 다 와도 상관없어. 근데요, 저 가운데든 어디든 3개가 몰빵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지? 여기는 적어도 하나 들어와야 돼. 자, 내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파란 공의 개수들을 각각 다 A, B,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요,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요, 5가 돼야 되는 거야. 미안해.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파란 공 3개니까. 근데 여기서 이 B는요, 한 개 이상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 녀석이요.
111이 될 수도 있고 210, 012, 그 다음에 잠깐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게 끝 아니야? 왜냐 가운데 3 들어가면 망하니까. 맞지? 응.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자 얘들아 여기는 지금 파란 게 지금 서로 다른이거든. 근데 내가 지금 저기 ABC 적은 거는 단순하게 개수의 측면에서만 적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저 ABC에 지금 한 개 한 개 한 개씩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파란 공 서로 다른 세 개의 파란 공을 그냥 일렬로 나열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팩토리얼 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요 케이스에 한해서. 요거 납득할 수 있을까? 괜찮니? 그 다음에 저기 210 있잖아. 저쪽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싶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게 뽑는 것도 당연히 고려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순서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기 앞에 210이 저런 식으로 적혀 있죠. 근데 얘가 자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 가운데 세 개 중에 하나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요. 남은 거 두 개가 그냥 다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 근데 괜찮은데 얘들아 이것도 어차피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파란 공 첫 번째 게 들어갔어. 그럼 여기에 이제 B2, B3가 이렇게 올 거냐 하면 B3, B2 이렇게 올 거냐도 갈라줘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곱하기 2팩이 들어가. 그래서 이것도 6개예요. 그러면 너네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저 밑줄 친 3개의 자리에 그냥 파란 거 3개 뿌려주면 되잖아. 마찬가지로 3팩토리얼 해주면 된다는 의미야. 그래서 요 맥락에 의해서 지금 여기가 다 3팩토리얼이야. 3팩, 3팩, 3팩 다 똑같아. 요거 납득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0개가 나오는 거야. 6, 5, 30이니까. 근데요, 이 빨간색들도 지들끼리 서로 빨1인지 빨2인지 아니면 빨2인지 빨1인지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2팩까지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60까지로 정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쌤이 푸는 방법이 어때? 지금 상황을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공이든 파란 공이든 다 분배를 해준다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 나는 모든 문제를 다 분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분배를 한다는 마인드로 보통 다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좋겠다. 자, 다음 장. 738까지 중에 질문. 네. 얘들아, 이런 거는 그 정의식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 비어 있는 거를 좀 많이 봐서 내가 일단 한 번은 해주고 넘어갈 건데 얘들아 우리 NCR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는요 M팩을요 N-R팩으로 나누고 R팩 곱한 것도 이렇게 분모에 적어주는 거야. 요 자리에다가 잘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N-1팩에 자 앞에 것부터 구하는 거야. 저거 둘이 서로 빼면 여전히 N-R팩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R-1팩이에요. 보이니? 그 다음에 더하기 N-1팩이에요. 그 다음에 저거 두 개 빼면 N 플러스 R-1팩 이렇게 적어볼게.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R팩이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뺀 거니까 잠깐만 플러스가 아니지 쏘리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괜찮니?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한 게 요거 그대로 갖고 올게요. 이거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요? 괜찮아? 다들 받아들일만 해? 자 얘들아
n-r 팩이 커? 아니면 n-r-1 팩이 커요? 요게 큰 게 혹시 느낌이 오니? 얘들아 대충 숫자를 n에다가 6 대입하고 r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봐. 그러면 요 앞에 거는 4팩인데 요 뒤에 거는 3팩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4팩이 더 크지. 그러니까 한 칸 더 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n-r 팩이 더 크고 얘들아 r-1 팩이랑 r 팩 중에서는 누가 더 커요? 당연히 r 팩이 더 크겠죠. 그렇지? 하나하나 뺀 것까지 곱할래? 아니면 그냥 r까지 곱할래?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요 양변에다가 뭘 곱하고 싶냐면요 요 녀석을 곱해주는 거야. 얘는 제일 큰 거고 큰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변은 n팩이 남고요. 요쪽은요 쟤를 곱하게 되면 n-r팩 사라지고 r-1팩은요 여기서 지금 r만 남고 n-1팩 이런 식으로만 남을 것 같아. 곱해주면 그 다음에 요쪽은요 조심해야 돼. 지금 n-r이 하나 살고요. 그 다음에 n-1팩만 이렇게 남는 거야. 왜냐 r팩끼리는 서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두 녀석의 차이는 그냥 요거 하나 차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n-1팩으로 묶으면 r 더하기 n-r이라서 이게 지금 n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n팩이 되는 거지. n-1팩 곱하기 n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실제 증명 과정은 지금 내가 이거 는 써놓고 그냥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였다가요 내가 그 얘를 곱한다? 아니 얘를 끄집어내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낸다로 증명을 하면 돼요. 여기서 내가 n-r 팩 곱하기 r 팩 분의 n 팩을 끄집어내서 계산하면 똑같이 나오거든 식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음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ncr을 잘 구별을 해서 걷다가 이제 뭐 n-1, 뭐 r-1 이런 거 잘 대입해 가지고 계산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 32번이었나요? 질문? 음.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저런 식으로 있대요. 자, 마이너스 2랑 2가 근이라고 하니까 근과 기소의 관계 마렵네요. 그쵸? 자, 두 근의 합 0인데 이게 잠깐만. 아니지. 잠깐만 이거 3차 방정식이구나. 오씨. 큰일 날 뻔. 오. 얘들아, 근이니까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잠깐만 기다려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근이니까 인수니까 그냥 이거 식을 세워도 되지 않을까? 그치? 전개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얘가 지금요 상수항이 이쪽에 마이너스 4잖아. 근데 이쪽에 144가 나오려면 얼마가 더 필요한 거지? 36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빼기 36이 이런 식으로 있지 않았을까? 이거 납득되시나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겠네. 그래서 얘가요 12로 묶으면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랑 3이 세 근이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근과 계수할 관계 써줘도 되고 아니면 이거 뭐 다 풀어가지고 항등식으로 풀어줘도 되고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죠? 얘들아 잠깐만. 자 733번 볼게요. 자연수 2310을요 1보다 큰 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수를 A라고 하고요 두 개의 합성수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B라고 한대요. 그쵸?
얘들아, 그럼 2310을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일단 231 곱하기 10으로 먼저 쪼개놓고 이 녀석은 뭔가 7이 바로 보이지? 이거 7 곱하기 33 정도 하면 나오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얘가 지금 11 곱하기 3이네. 얘는 2랑 5잖아. 그러면 이게 소인수가 다 하나씩 있네. 2, 3, 5, 7, 11 이런 식으로 있는 녀석이잖아. 그쵸? 여기서 우리가 1보다 큰 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 5개의 숫자를 내가 묶어야 돼. 어떤 식으로 묶냐? 세 덩어리로 나누려면 3, 1, 1 개수만 적는 거야. 혹은 2, 2, 1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계산만 좀 잘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 얘들아 저거 겹치는 값이 없다. 왜냐면 얘네가 지금 다 소수잖아. 소수잖아. 그러니까 저 3, 1, 1이랑 2, 2, 1일 때 겹치는 값이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개만 있을 때 다 1보다 크니까 만족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이거 납득할 수 있겠니? 그렇다 보니까요. 우리가 얘를 이제 분할을 잘해야 되거든. 일단 첫 번째 311로 쪼개보면요. 5C3에 2C1에 1C1 해주고 1이 두 덩어리니까 200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할만 잘해주면 돼. 왜냐면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배는 지금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지.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냥 세 자연수의 곱으로만 나타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막 순서가 중요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분할만 잘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10가지가 나오네요. 그냥 두 번째 5C 2 해주고 3C 2 해주고 1C 1 해준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2, 2, 1이니까 2가 두 덩어리라서 200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0 곱하기 3 나누기 2니까 15 정도 되겠다. 따라서 이거 두 개 더해주면 A 값이 25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합성수 쪽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 그냥 3개, 2개로만 쪼개면 될 것 같은데? 밖에 비 오려고 하는 거야? 좋아요. 비 와? 지금?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2번. 자, 얘는요, 4, 1 이렇게 쪼개면 망하는 거니까 그냥 3 둘로만 쪼개면 되겠다. 그러니까 5C3, 2C2 해주면 끝.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얘 그냥 10만 나오네. 그러니까 25랑 10 더해가지고 정답은 35 정도로 가주시면 되겠죠? 곱하는 순서 고려 안 한대,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된다. 만약에 얘들아, 이게 멘트가 순서 고려한대. 그럼 여기에 3팩 곱해야 되고 여기 2팩 곱해야 된다. 아니지, 잠깐만. 맞지. 순서 고려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순서 고려 시 분배까지 고려. 얘들아,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여기 단원이 분할 분배가 아니야. 그러니까 챕터가 지금 너네 이거 유형이 나누어져 있잖아. 지금 여기 챕터가 그냥 단순하게 조합만 다루고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우리가 저 맨 뒤에 가야 분할 분배를 배우지. 근데 너네 어차피 한 번씩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 분할 분배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써먹으세요. 그냥 앞 챕터 풀 때도 전혀 상관없거든. 최대한 많이 써먹으면서 해. 알겠지? 상황을 계속 읽으란 소리야. 분할 분배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넘어갑시다. 그 다음 34번. 자, 734 가보겠습니다. 9 이하의 네 자연수 A, B, C, D에 대해서요. 저렇게 나타낼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를 차례대로 나열할 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115번째.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그 사전식 배열 이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어. 얘가 제일 작은 녀석 기준으로 이게 쭉쭉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A가 1일 때 이제 B, C, D 결정.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A가 1이래.
먼저 결정가지수 몇 개야? 몇 개예요? 아, 계산을 안 해도 돼. 나한테 그 식으로 불러도 돼요. 자, 여러분들아, 9 이하의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1부터 9까지 있는 거야. 그치? 총 9개잖아. 근데 앞에서 A가 1로 썼어. 아, 물론 그 A, B, C, D가 뭐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없지. 없는데 대소 관계가 정해져 있잖아. 서로 다른 거겠죠. 라고 바라봐줘야 돼. 그러면 내가 1을 째끼면 남은 자연수가 8개가 있잖아. 그 8개 중에서 내가 3개를 선택해. 그러면 B, C, D에 자동 배열이 됩니다.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한 생각이야. 원래는 우리가 8개 자연수 중에서 B, C, D 결정하려면 8P3 해야 돼. 원래라면. 왜냐면 8개 중에서 3개 정한 다음에 3팩토리얼 돌려야 되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소 관계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대소대로 쫙 자동 배열이 된다는 의미인 거야. 요거 보이니? 2, 3, 5를 뽑았어. 그러면 B가 2고 C가 3이고 D가 5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A가 1일 때 2부터 9까지 총 8개 중에서 내가 3개만 뽑으면 자동 결정이네. 이렇게 바라봐줘서 얘들아 8C3은 외우세요. 87에 56입니다. 그러면 A가 2일 때 B, C, D 결정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 것 같아 얘들아?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A가 2면요 B, C, D에는 1은 못 와. 그러니까 1이랑 2를 제끼고 나머지 7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야 돼. 요거 이해 가능하겠니? 그래서 여기가 7C3이 와. 그래서 얘가 35가지가 나와요. A가 3일 때는 몇 개 중에 몇 개 뽑아야 돼? 그렇죠? 6개 중에 3개 뽑으면 20가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응? 자, 얘들아. 근데 이거 지금 2개 더하면 얼마야? 91에다가 2 더하면 111이지. 딱 여기까지가 마지막 게 111이었고 A가 4로 딱 시작할 때가 이제 112번째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가다 띄세요. 자, 제일 작은 거 4, 5, 6, 7이잖아. 그치? 그러다가 여기서 하나씩 늘려. 그럼 4, 5, 6, 8, 4, 5, 6, 9까지 적으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몇 개야? 111. 여기서 이제 4, 5, 6, 7, 4, 5, 6, 8, 4, 5, 6, 9 하면 여기가 112, 113, 114니까 이 다음 거 4, 5, 7, 6 이렇게 되나요? 뒤에 거 커야 되는구나. 4, 5, 7, 8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거 동의할 수 있겠니? 7 다음에 큰 게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115번째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 4, 5, 7, 8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뒤에는 노가다야? 얼마 안 남았을 때 노가다 때리는 거야. 오케이, 넘어갑시다. 또 자, 한 개의 정삼각형과요, 세 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는데요. 1, 2, 3, 4, 5, 6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고 4개의 정다각형 내부에 한 개씩 적을 때요. 자, 여기 아래 조건 잘 보자. 3개의 정사각형에 적혀 있는 숫자는요, 모두 정삼각형에 적혀 있는 수보다 크대. 오호, 그렇군.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적혀 있는 숫자는 서로 다르대요.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얘네는 똑같을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거야. 맞지? 왜냐면 이렇게 서로 다르고 이렇게 서로 다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끼리는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들아, 쌤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일단 가족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삼각형에 적혀 있는 수가 최소값이라는 거야.
여기가 제일 작을 수밖에 없어. 여기 최소예요. 동의 가능하겠니? 어? 좋아. 음, 얘들아, 혹시 이거 풀어서 맞춘 사람? 아니면 내가 시도한 방향이라도 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틀렸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뭔가 시도를 못한 사람? 그럼 뭐 다들 뭐야? 뭐 때문에 틀린 거야? 이 세 개가 다 아닌 분데 너는 안 했어? 했어요. 어떻게 했어? 선생님 말한 데까지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한 데까지 파악을 했으면 이제 손이 갔을 거 아니야. B랑 같을 때 여기 끝이랑 어, 끝이랑 같을 때랑 어. 끝이랑 끝이 다를 때 아 그러니까 저 양 끝을 뭔가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어. 하윤이는요? 삼각형 먼저 숫자 집어넣어서 응, 응, 나머지 응. 그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그냥 네모 꼬일 수 있지. 근데 꼬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정삼각형의 값이 최소값이 돼야 되니까 저기에 1이 들어갈 때, 뭐 2가 들어갈 때, 3이 들어갈 때, 4가 들어갈 때 이런 거 한 번씩 다 해보면 상황을 조금 파악할 수 있다. 혹시 나 이렇게 말고 다르게 접근해 본 사람 있어요? 나연이는 어떻게 하고 싶었어? 그냥 끝에 같을 때랑 음. 이제 하고 그치, 뭔가 그렇게 하면 근데 좀 말렸을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저 정삼각형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상황을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하윤이의 그 발상에서 얘네의 생각을 합치면 정답을 잘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합쳐져야 돼. 결국에는 다 고려해야 되는 조건이니까. 그래서 정삼각형에 내가 1이 들어갔을 때를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음. 그러면 지금 남은 숫자가 2, 3, 4, 5, 6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저 5개의 숫자 중에서 내가 3개를 선택해서 그냥 나열할 수도 있고 아니면 2개만 선택해가지고 가운데다가 하나 두고 나머지는 양 끝에다가 두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 동의할 수 있겠니? 응.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게 정삼각형으로 기준 먼저 정하고 그 뒤에는 이제 나 조건을 고려해가지고 숫자를 사각형 3개 결정할 때 숫자를 3종류를 사용할 것인지 2종류를 선택할 것인지 나눠서 풀어보겠다는 생각이 들면 좋았다. 요거 납득되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첫 번째, 이 녀석이 1이 들어갔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뉘는 거야. 남은 5개의 숫자 중에서 내가 만약에 3개를 뽑았어. 그럼 얘네는 그냥 일렬로 싹 다 배열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2, 3, 4, 5, 6 중에서 3개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면 그냥 자동 결정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만약에 5개 중에서 2개를 뽑았어요. 2개를 뽑았어. 예를 들어서 5랑 6을 뽑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자, 내가 가운데에 뭐가 들어갈지를 결정을 지어주는 거야. 21.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는요, 양 사이드에 2번씩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곱하기 1로 마무리가 돼요. 요거 납득할 수 있겠니? 이게 좀 어려운데, 요 2번째 상황. 내가 2개를 뽑았어. 5랑 6이라고 쳐. 그럼 가운데 5 넣었어. 그럼 양 사이드 6, 6 되고. 가운데 6 넣었어. 그럼 양 사이드 5, 5 된다. 이렇게 총 2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야. 요거 동의할 수 있겠어? 이 방법대로 끝까지 가면 돼요. 세모가 2야. 자, 그러면 우리 방금 한 거랑 또 똑같아. 여기 이거 A가 2일 때 여기 B, C, D 결정할 때 이거 개수 하나씩 줄어들었지. 왜냐면 이게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도요. 세모가 2일 때는요. 1이 그냥 자동 탈락이야. 그래서 3, 4, 5, 6 총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3팩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4개 중에 2개 골라. 그 다음 방금 했던 것처럼 하면 되니까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규칙성을 발견해 달라는 이야기야.
얘들아, 지금 요 문제가 여러분들 객관식 후반부에 나와요. 딱 18번, 17번. 우리 그 오늘 저번 시간에 본 회차도 그렇고 저번 회차에 본 색칠하기보다 이게 더 어려울 거야? 이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아마 딱 요 정도로만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잉.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3개 중에 3개 선택하고 그냥 3팩 돌리면 되고, 여기서는 3개 중에 2개 선택하고 곱하기 2 해주면 된다. 그 이제 세모가 4일 때는요, 이제 남은 게 5, 6밖에 없기 때문에 1번은요 없어요. 3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 5, 6 중에서 그냥 5, 6, 6이나 6, 5, 5일 수 있으니까 그냥 2가지가 끝이야.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만 잘 해줄게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60? 5, 4, 3이니까 60 나오고, 이쪽은 20, 이쪽은 4팩이니까 24, 이쪽은 12, 이쪽은 3팩이니까 6, 이쪽도 6, 그 다음에 여기는 2 나오겠죠? 이거 싹 다 더하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80, 36, 12 다 더하면 얼마지? 128인데 2까지 더하니까 130? 이 정도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정답 130. 얘들아, 뭐라도 진짜 해봐야 돼. 그냥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틀리는 거는 상관이 없어. 자, 다음. 네. 이게 좀 어려울 거야, 이거. 혹시 이거 풀어서 맞춘 사람 있니? 시연이는 어떻게 시도해봤어요? 세로선이랑 가로선 응. 2개씩 응. 응.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지. 이게 그림이 좀 끊겨 있고 이래서. 얘들아, 이제 여러분들이 사각형이 생기는 메커니즘을 알아. 이게 위에 2개 선택하고 이렇게 가로 2개, 세로 2개 선택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생기는 것까지는 다들 파악이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상황이 단순하게 나오면 그냥 한 뭐 객관식 뭐 1의 자릿수나 10번 초반대까지만 그렇게 나오고요. 보통 우리가 객관식 후반부에는요, 이런 문제 혹은 얘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다 나와. 그러니까 케이스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고 싶어야 되냐면, 지금 얘가요, 이렇게 그 얘네 있잖아. 내 위에서부터 1행, 2행이라고 그냥 표현할게. 그럼 얘네별로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세로선의 가지수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요쪽은 3개지, 3개. 세로선이 이런 식으로 3개인데요. 여기 뒤로 늘어나. 짧은 녀석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요. 여기도 늘어나고요. 저 뒤에도 계속 늘어나는 구조인 거야. 근데 이게 얘들아 잘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싶거든. 일단 첫 번째, 세로의 길이가 1일 때야. 그러니까 요 길이가 1일 때를 구하고 싶은 거야. 요 길이.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그려줘도 상관이 없고요. 뭐 이렇게 그려줘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2칸짜리, 3칸짜리, 4칸짜리. 가로는 제한이 없는데 내가 세로의 길이를 1로 제한을 시켜놓고 먼저 싹 다 구해버릴게. 그러면요. 자, 맨 아래층의 입장에서 볼래? 맨 아래층은요. 선택할 수 있는 세로선의 가지수가 몇 개야? 1, 2, 3, 4, 5, 6, 7이야. 맞지? 이거 중에서 2개를 선택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7C
2를 적은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내가 이 중에서 두 개 선택했어. 얘랑 뭐 얘가 선택됐다 쳐봐.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결정이 된 거야. 이렇게 바라보고 싶다는 거야. 내가 세로의 길이를 1로 제한을 시켜놨기 때문에. 요거 납득할 수 있겠니? 근데 얘들아, 요것도 생각해야 돼. 내가 이 핑크 색깔 7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이제 요런 것도 다 포함이야. 요런 거. 뭐 요런 거 다 포함되는 거거든. 요거 납득할 수 있겠니? 내가 그냥 2개 선택했으니까. 그래서요. 이게 뭘 고려한 거냐면 요 아래서 생길 수 있는 세로의 길이 일자리인 거 싹 다 센 거야. 7C2라는 게. 요거 납득할 수 있겠어? 그러면 얘를 이제 내가 확장을 시켜서요. 요 위쪽으로 갖다 생각해 볼래? 여기는 이제 5개 중에 내가 2개를 선택해.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사각형의 개수를 다 센 거야. 그러니까 세로의 길이 일자리인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뭐 요런 거 다 센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층별로 하나씩 세겠다란 마인드로 접근한 거야. 그러면 저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1, 2, 3, 4 4개가 있죠. 이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 그럼 이제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요런 거부터 해가지고 길다란 거, 제일 긴 것까지 총 6개를 다 센 거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저 맨 위쪽으로 가게 되면요. 여기서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쪼꼬미 2개랑 이렇게 하나, 총 3개 다 센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녀석들을 싹 다 더하게 되면 세로의 길이가 일자리인 녀석을 내가 다 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세로의 길이가요 2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세로의 길이가 2짜리이고 싶어. 그럼 이제 여기가 탈락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들아, 이런 게 세로의 길이 2짜리인 거 아니야? 이런 게 2짜리인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요쪽에 두 줄 중에 만약에 내가 하나를 고르게 되면 이게 세로의 길이가 2짜리인 게 탄생할 수가 없지. 잘려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그냥 탈락인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여기 5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요 아래쪽 라인에서 생기는 거는 내가 다 센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 위쪽으로 가서 이렇게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돼. 그 다음에 요렇게 3개 중에 내가 저 아래까지 가면 안 되지. 요렇게 3개 중에 내가 2개를 고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한 게 세로의 길이가 2짜리인 거야. 요거 납득할 수 있겠니? 자,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3짜리일 때로 가보자. 세로의 길이가 3짜리이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 이 4개의 선 중에서 내가 2개를 고르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되겠지. 쌤이 저거 일부러 아래까지 안 그은 거예요. 얘들아. 세로의 길이 3짜리로 딱 정해놓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파생되는 사각형 개수 싹 다 더하면 세로의 길이가 3짜리가 된 거고, 마지막 세로의 길이가 4짜리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요 그 연두색만 남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 끄트머리까지 이렇게 4개 중에 이 3개 중에 2개 선택하게 되면 이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4짜리인 사각형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32가 이렇게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싹 다 더하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구해놓게. 이 녀석은 21, 이 녀석은 10, 이 4C2는 6, 3C2는 3이니까요. 이 개수에 맞춰서만 잘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1 더하기 20 더하기 18에다가 12 계산하게 되면 30에 50에 71까지 정도 나오게 되네요. 정답 4번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게 세로의 길이를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발상이 왜 나온 거냐면 이게 저 세로 사이즈가 지금 그 다 각각 다르잖아. 층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 아이디어예요. 잘 공부하고 갑시다. 나오면 이렇게밖에 못 풀어. 또 738 없으면 다음 장 743번 가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7켤레의 운동화 14짝 중에 5짝을 택할 때요. 오직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하고 싶대요. 이거 우리 센에서도 비슷한 거 하나 있었는데. 다들 기억하세요? B스텝 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다 숫자가 좀 다 작았던 것 같아. 짝수가 작았던 것 같아요. 자, 얘들아, 요 7켤레 중에서요. 한 켤레를 일단 골라야 돼. 왜냐면 짝짝꿍 맞는 거를 그냥 미리 결정해 놓고 가겠다는 마인드인 거야. 그래서 7켤레 중에 내가 한 켤레를 미리 찜콩 해놨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얘들아, 너네 실제 문제 풀 때는 이제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문제 풀기 수월하라고 해주는 거거든. 이렇게 총 14짝이 있었던 거야. 각각 페어야. 알파벳 똑같은 녀석끼리. 내가 요 7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가 골라졌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그러면요. 이제 나머지 내가 3짝을 골라야 되잖아. 왜냐면 이게 지금 2짝을 선택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3짝을 골라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여기서 일단 신발의 종류가 6종류가 있어. 이 6종류 중에서 내가 3종류를 골라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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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랐어. 이제 켤레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 각기 다른 종류의 신발을 골라야 돼. 그 다음에 저 중에서 내가 대문자 고를지 소문자 고를지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다 곱해주게 되면 7 곱하기 20 곱하기 8만 잘 계산해주면 정답은 1120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얘들아 이거 잘 봐. 일단 내가 여기서 요거까지는 이해돼? 요 빨간색? 그 다음에 내가 이제 3짝을 골라야 되는데 3짝이 이제 또 이런 거 고르면 망하는 거잖아. 이해돼? 아니 왜냐면 봐, 오직 한 켤레만 짝이 맞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지금 요 남은 12개 중에서 내가 짝을 골랐어. 근데 이런 거 또 고르면 망하는 거잖아. 내가 미리 한 켤레를 결정해놨으니까. 이렇게 2짝 고르면 짝 맞는 게 2켤레로 늘어나 버리니까 망했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B, C, D, E, F, G 남은 요 6종류 중에서 서로 다른 3종류를 고르는 거야. 종류가 겹치면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B, B, C 이런 거 고르면 망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B, C, D 이렇게 골라야 되잖아. B, C, E든 뭐 이런 식으로 골라야 되니까 이 6개의 종류 중에서 3개를 고른 거야. 근데 고르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인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결정하는 거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납득할 수 있을까? 괜찮아? 이해 안 된 사람. 신발 문제는 이렇게만 풀면 돼요. 켤레를 먼저 정해줘.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결정 짓는 거까지 나중에 신경을 써주시면 된다. 이해했어? 센을 잘 복습하세요. 넘어갑니다. 또 40? 자, 어느 아마추어 탁구팀의 여자 선수는요, 남자 선수보다 2명이 더 많대요. 그렇군요. 여자 2명으로 이루어진 여자 복식팀을 만드는 방법의 수가요.
혼성 복식팀을 만드는 방법의 수보다 뭐 20만큼 작대. 얘들아, 이거는 그냥 식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남자 선수를 내가 X명이라고 하면 여자 선수는 X 플러스 2명이겠죠. 그러니까 여자 2명으로 이루어진 여자 복식팀은 X 플러스 2C2야. 그렇잖아. 그리고 남자 1명과 여자 1명으로 이루어진 혼성 복식팀을 결정하는 거는요. X 플러스 2C1에다가 XC1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이게 대소관계가 어때? 20만큼 작대. 여기에 빼기 2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 응? 뭐야 이거? 아, 계산이 귀찮은데. 대충 때려 넣으면 안 되나? 좀 그렇겠죠? 근데 얘들아, 내가 실전이라면 어차피 자연수잖아. 때려 넣어. 이게 뭔 얘기냐면 저거는 어차피 x 플러스 2에 여기 x 이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1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지 않아요? 적당히 대입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전개 해드릴게요. 2 곱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넘길게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2는 0이죠? 6, 7에 42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7에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x는 6이었네요. 때려 넣을 걸 그랬죠? 그러니까 여자는 8명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남자가 6명이니까. 이거 이해하실 수 있죠? 넘어갑니다. 또! 네. 자, 46번 가겠습니다. 7명의 학생이 각각 수학 과제를 하나씩 제출했대요. 선생님이 채점을 마치고 7명의 학생에게 다시 과제를 임의로 하나씩 나누어 주었을 때요. 3명만 자신이 제출한 과제를 받고 나머지 4명은 자신이 제출하지 않는 과제를 받았대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로 식을 어떻게 세우냐? 얘도 뭔가 또 그 나머지 4명은 지 거 안 받는 거니까 또 그 수형도 냄새 나지. 그렇지 않아? 우리 아까 계산했던 거. 이게 4명이 자기 자신 거 안 받으려면 또 그거 9개짜리 아니야? 아까 333 했었잖아. 이 재활용을 너무 많이 한다. 문제들이. 그쵸? 그건 잘 써먹자. 뭐야, 7명 중에서 3명만 자기 거 받은 거니까 73 하고 나머지 9개겠죠? 아까 우리 9 재활용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35 곱하기 9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70 더하기 45니까 315 정도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얘 너무 많이 나왔어. 얘가 상황이 똑같은 게 인지가 돼야 돼. 자, 여기 지금 우리가 7명 중에서 3명 선택해서 걔네는 지들 거 받았어. 그러니까 째껴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학생 4명을 뭐 ABCD라고 해봐. 지들이 낸 거 안 받는데 그 우리 그 어제 한 거 그 뭐 회장 부회장 그 학생 3명 뭐 그거랑도 똑같고 막 그렇잖아. 아, 그걸 떠나서 우리 여기 아까 한 거.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아까 뭐 있어? 우리 재활용하기로 했던 거. 이거 여기 333 이거. 얘랑 똑같지? 똑같은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합시다. 얘들아, 내친기면 외워. 이렇게 많이 나오면요. 외워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영도 그리는 거 생략하고 이 정도 쓰고 넘어갈게. 또 이제 57번부터 56번까지 잠깐만. 뭐부터 뭐까지죠? 47번부터 56번까지 중에 자, 우리 얘는 아까 거 살짝 응용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들아, 뭐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3의 배수 이런 거는요. 이 3의 배수가 포인트잖아. 그러니까 1부터 20까지 자연수를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그룹과 1인 그룹과 2인 그룹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해야 돼. 그게 제일 좋아. 이거 뭔 얘기인지 이해돼? 아까 우리 얘처럼. 너무 올라갔나? 아까 쌤이 뭐 파란 색깔 이거 했던 거 있잖아. 이거의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납득되세요? 응. 자, 내가요 나머지가 1인 그룹은 몇 개 있죠? 몇 개 있어? 1, 4, 7, 10, 13, 16, 19 7개? 뭐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7개나 있나? 그치? 일곱 개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것도 20까지 있을 테니까 여기도 7개고요. 3의 배수는 3의 배수니까 3번이라고 표현할게. 얘가 6가지 있겠네. 그러니까 7, 7, 6 다 더하면 20이잖아. 그러니까 아 내가 20개의 자연수를 잘 구별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게 막무가내 노가다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이제 우리 배수 문제 나오고 이럴 때는 무조건 이 녀석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1인지 2인지로 구별을 해서 간다. 자, 그러면 3장을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요. 3개 더했을 때 그 저 파란 색깔이 다 합쳐서 또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 아까 4개 더했잖아. 파란 거. 지금 3개밖에 안 더하면 돼. 개꿀이죠.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 아, 좀 있겠다. 여기는 1, 2, 3. 그 다음에 1, 1, 1. 여긴 이제 2, 2, 2까지 이렇게 있는 거지. 요 동의에 3, 3, 3도 있구나. 큰일 날 뻔했다. 3, 3, 3. 요렇게까지. 이렇게 총 4가지의 종류가 있게 되겠죠? 다들 동의하세요? 우리가 아까는 숫자가 1, 2, 3, 4, 5, 6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 아래 3개가 등장할 일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그 각각 나머지의 종류가 충분하잖아. 개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고 들어간다. 자, 그러면 얘는요. 7개 중에 하나 고르고 7개 중에 하나 고르고 6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네. 동의하시나요? 그 다음에 요 아래 거는요. 내가 7개 중에서 3개 고르면 되는 거고 동시에 뽑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7개 중에 3개 여기는 6개 중에 3개 고르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죠? 49에다가 6 곱하면 50 빼기 1에다가 6을 곱한 거니까요. 그 294 정도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300 빼기 6 한 거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35. 얘 같은 경우에도 35고 6C3은 20으로 쌤이 외워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니? 다 더하면 70에 20이니까 90. 이렇게 더하면 384.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다.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꼭 3의 배수. 쌤이 제일 많이 본 것 같아. 3의 배수를. 그때 우리가 꼭 이런 식으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의 종류 1, 2, 3으로 나눠서 얘들아 쌤이 편의상 3으로 써주는 거 이해되니? 원래는 나머지 0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너네만의 언어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나는 다 저렇게 적어요 보통. 편하라고. 배수가 딱 보이게. 넘어갑니다. 또 아까랑 뭔가 되게 비슷해 보이네. 그치? 뭐 빨간 공, 파란 공 서로 다른 것까지 상황 똑같아. 그쵸? 자,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낸 후에 다시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을 때요. 얘들아 이게 문제 상황은 혹시 다들 잘 파악을 했나요? 한 개의 공을 꺼낸 후 다시 세 개의 공을 동시에 빵 이렇게 꺼낸 거래. 근데 나중에 꺼낸 세 개의 공 중에서요. 파란 공의 개수가 빨간 공의 개수보다 더 많도록 꺼내고 싶대요. 그러면 처음 꺼낸 공의 색이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서 얘가 지금 혼자 튀잖아. 한 개의 공을 꺼낸 후니까 첫 번째 빨 먼저 뽑았을 때
두 번째, 파 먼저 뽑았을 때로 나눕시다. 케이스를. 자, 빨간색을 꺼냈대. 그러면요, 내가 빨간색 세 개 중에 하나만 결정을 해주면 돼. 서로 다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빨간색 서로 다른 거 두 개랑 파란 거 서로 다른 거 세 개 이렇게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파란 공의 개수가 빨간 공의 개수보다 더 많고 싶대. 세 개를 뽑았을 때. 그러니까 이 녀석이 0, 3이거나 1, 2까지 가능하겠네. 맞죠? 응? 개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꺼내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자 이렇게 뽑았을 때는 한 가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는요. 빨간 거 두 개 중에 하나랑 파란 거 세 개 중에 두 개 뽑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6가지가 나오게 되겠다. 맨 위에 거 한 가지는 이해되니 그냥 파란 것만 싹 다 뽑으면 되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빨간 거 안 뽑고. 그래서 여기서 토탈 7개죠.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자 파란 거. 내가 파란 거를 먼저 뽑았으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파란 거 먼저 뽑으니까 31 때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빨3, 파둘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요. 내가 세 개 중에 파란 공의 개수가 빨간 공보다 더 많고 싶어. 그럼 뭐밖에 없어 이번에는? 뭐밖에 없어요? 그치? 빨파파밖에 없지. 파파파가 안 돼 이번에는. 그쵸? 그래서 이렇게만 해석을 해주시면 3C1에 2C2니까 한 가지. 그래 총 3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 곱하기 3 하게 되면 9 이렇게 나오고 요 녀석은 계산하면 3, 7이 21이었죠. 그러니까 다 더하게 되면 30가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괜찮니? 얘들아 케이스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야 돼. 항상 뒤에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앞에 거를 케이스 분류를 잘 해서 뒤에 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순서가 있는 거잖아. 한 개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세 개 공을 빵 꺼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세 개를 뽑는 상황이 지금 앞에 한 개의 공의 색이 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 요걸 파악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또 네. 자, 50번 가볼게요. 자, 길이가 5짜리인 나무 토막과 길이가 2짜리인 나무 토막을요, 일렬로 나열해서 길이가 19짜리를 만들고 싶대요. 자, 여러분들, 얘를 내가 A라고 하고 얘를 쌤이 B라고 해볼게. 그러면 A가 몇 개 있고 B가 몇 개 있을지를 한번 다 생각을 해볼까요? 길이가 19짜리가 돼야 돼. 그러면 A 3개에다가 B가 2개 있으면 어때요? 딱 좋다. 맞지? 15 더하기 4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A가 1개고 B가 7개? 5 더하기 14. 맞지? 이거 말고 없죠. 왜냐면 합친 게 홀수여야 되니까. 이게 나무 도막이 길이가 2짜리인 거는 그냥 얘는 태어난 게 짝수이기 때문에 저 5쪽에서 무조건 홀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3일 때랑 1일 때로 나눠서 푼 거야? 동의할 수 있겠니? 응. 그러면 이제 얘네만 일렬로 잘 나열을 해주면 돼. 얘들아 그러면 이거 쌤이 아까 가르쳐준 거 응용해 볼래요? 저 총 몇 개야? 앞에 거 1번부터 얘 일렬로 배열하자. 총 몇 개? A가 몇 개 겹쳐? B는 몇 개 겹쳐? 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얘는요. 자 얘들아 이게 여러분들이 꼭 의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일렬로 AAABB를 나열할 건데 이게 조합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서로 다른 5자리 중에서 내가 3자리를 선택해서 A만 갖다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B는 자동 결정이잖아. 그래서 이게 5 컨비네이션 3이랑 똑같은 거야. 왜냐면 얘들아 5C3의 정의가 뭐야?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거니까
이게 그 뭐 교육과정 위배긴 한데요. 그냥 의미상으로 똑같은 거야.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냥 얘들아, 누군가는 저렇게 풀고 있어. 그거를 항상 명심해야 돼. 고2 거, 고3 거까지 선행을 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학교에. 선행한 애들은 이 순열과 조합을 고2 거를 활용해서 풀고 있어. 그러면 걔네들은 엄청 쉽게 풀 거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뭐 지금 뭐 확통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알려주는 것만 잘 흡수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에서 그냥 5팩에 3팩, 2팩을 잘 써먹으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 다음에 요 녀석도 총 개수가 8개인데요. B가 7개로 겹치니까 그냥 8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이게 의미론적으로는 이 8개의 자리 중에 한 자리 선택해가지고 A만 갖다 넣어주면 B는 자동 배열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 다 더해주게 되면 총 18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죠? 이거 10이니까. 그래서 정답 18 넘어가겠습니다. 또 50배. 어떻게 풀어봤어요? 근데 저번에 한 정도는 응. 너무 안 돼서 1번이랑 2번이 안 만날 때 뭐 그냥 아, 그럼요. 얘는 이렇게 지금 제한 조건이 있잖아. 1반과 2반이 결승전 이전에 서로 맞다이 하는 일이 없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얘는 그 모빌 그거 못 써. 그냥 단순하게 대진표 결정이 아니잖아. 특정한 상황이 들어가 있잖아.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응? 그러면 자, 고민해야지. 1반과 2반은요. 무조건 결승에서 맞다이야, 맞지? 그러니까 요 녀석 기준으로요. 1반이랑 2반이 서로 갈라져야 돼. 맞지? 같은 조에 들어가면 망하잖아. 그쵸? 결승 전에 만나니까. 그래서 이게 1반이랑 2반에 일단 이렇게 먼저 쪼개는 게 중요해. 근데 이게 둘이 자리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2패까지를 일단 먼저 곱해줘. 이게 1, 2거나 2, 1이거나 이거 고려한 거야. 그 다음에 자, 반이 7개인데요. 1반, 2반 빼면 5개의 반이지. 이 5개의 반을요. 3개, 2개로 쪼개야 돼. 그래서 3개짜리는 저 1반이 들어가 있는 조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2개짜리는 저 2반이 들어가 있는 조에 들어가야 돼. 요거 납득할 수 있겠어? 괜찮니? 아니 남은 반이 3에서 7반이잖아. 5개. 걔네 중에서 3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이런 식으로 해. 그럼 이제 이 뭐 덩어리가 3, 2로 쪼개진 거지. 근데 3개 반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3, 4, 5. 여기 2개는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쵸? 그 경우의 수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4개, 여기 3개 이렇게 잘 쪼개진 거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각각 잘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저 첫 번째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저 4개 중에서요 2개, 2개로 쪼개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쪽은요 그냥 부전승할 사람 하나 뽑으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3시 1 한 반 뽑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이거 싹 다 곱하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10 곱하기 저거 계산하면 3. 그 다음에 저 뒤에 거 3 계산하면 총 얼마야? 18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넘어갑니다. 얘들아 이거 혹시라도 높아시면 얘기한다. 이거 4명을 2명 2명 쪼갰잖아. 순서 안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할 만 해도 괜찮은 거야. 대진표라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를 고르는 게 아닌 거야. 2팩 안 곱한다. 이거 뭔지 이해됐어요? 응.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저 2, 6, 7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여기 들어갔어. 그럼 여기 6, 7이 들어가거나 7, 6이 들어가거나 이거 나누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 맞짱 뜨는 거는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 칠판 앞에 서 있냐 이제 사물 앞쪽에 서 있냐 싸움인 거야. 근데 그게 의미는 없잖아. 그쵸? 서로 싸울 때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여기서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분배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대진표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분할만 하면 그냥 괜찮은 거야. 이렇게 지금 이런 거 있을 때 4개를 2개 쪼갰지. 쪼개기만 하면 되는 거야. 왜? 요 녀석 기점으로 어차피 대칭이잖아.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야. 너 요즘 월드컵 시즌이잖아. 그쵸? 대한민국이랑 체코랑 맞다이 했어.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팀들 뭐 이런 식으로 한 주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매치업을 마치 A, B가 싸우고 대한민국이랑 체코가 이런 식으로 뜨는 거랑 내가 구별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인 거거든. 구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구별할 필요 전혀 없는 거야. 그래요. 넘어갑니다. 또 53. 얘들아 4명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요. 비기고 싶은 거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일단 얘네가 싹 다 같은 거 내면 되겠죠. 묵묵묵 찌찌찌찌 빠빠빠빠 총 3가지. 그 다음에 얘네가요 다 서로 다른 걸 내면 돼. 그쵸? 그러니까 묵찌빠가 하나씩 다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여기서 내가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눌 수 있어요. 맞지? 네. 4명이 낼 경우의 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4명이 가위바위보 한대잖아. 그러면 묵 2명 내고 찌 하나 내고 빠 하나 내면 비긴 거지? 가위바위보 안 해봤니? 이렇게 나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다 구하면 정답이 나오겠지. 그럼 노가다 띄세요. 얘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좋냐면요. 뭐 그래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 볼래? 4명 중에요 2명 뽑고 2명 중에 1명 뽑고 1명 중에 1명 뽑은 다음에 얘를 200분의 1로 분할을 먼저 해. 그럼 2덩이, 1덩이, 1덩이 이렇게 쪼개졌지? 얘네를 묵찌바에다가 분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곱하기 3팩토리얼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6, 2, 1, 뒤에는 3 약분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36이 나오네.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39까지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납득되세요? 괜찮니? 좋다. 넘어갑시다. 얘들아 노파심의 쌤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너네가 요걸 보고 분할 분배를 떠올려야 돼.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 쌤이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일단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내가 4명 중에요 1명을 먼저 선택해서요 걔가 아무거나 내도 돼. 그 다음에 남은 3명이 다 각기 다른 거 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끄덕끄덕하잖아. 그치? 뭔가 될 것 같지? 안 돼요. 에? 자, 내가 방금 말한 거를 수식으로 써볼게. 4명 중에 1명을 선택해서요 묵찌빠 중에 아무거나 내게 시킨다. 그 다음에 남은 3명이 묵찌빠 하나씩 논아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3팩토리얼이잖아. 이거 계산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6이라서요 72가지가 나와요. 요거 이해해? 근데 얘들아 이게 지금 객관식이니까 아니란 게 캐치가 되는데 주관식일 때 저거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되게 오답 1순위야 이거. 였다가 더하기 3 하는 거. 이게 얘들아 왜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이거 설명하는 게 좀 많이 까다롭긴 해. 내가 한번 들어볼래, 얘들아? 이게 지금 내가 4C를 먼저 하고 3을 곱했잖아. 이게 한 사람을 4명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걔가 묵찌빠 뭐 낼 건지 결정한 거야. 그치? 근데 그러고 나서 요 뒤에 3팩은요. 나머지 3명 중에 묵찌빠 결정하는 거지.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서 누가 묵을 골랐다고 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A, B, C, D라는 사람이 있을 때 A가 묵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B, C, D가 각각 묵찌빠를 낸 거야. 맞지? 근데 여기서 이거랑 겹쳐요. 4명 중에 1명 고른 게 B고 B가 묵을 골랐어. 근데 여기서 A가 묵 내고 C가 찌 내고 D가 빠낸 거랑 완벽하게 겹치죠. 그래서 여기다가 나누기 200분의 1을 해. 그러니까 곱하기 200분의 1을 해야 돼. 그래서 36이 딱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이게 자, 왜 이러한 오류가 생기냐면요. 내가 멋대로 순서를 부여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멋대로 뽑는 사람을 미리 1명 하고 그 녀석 고르게 시키고 나머지 3명을 고르게 했잖아.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는 그냥 묵만 2명 내면 됐던 거였는데 누가 묵을 먼저 냈는지까지 고려한 거예요. 저 앞에 하얀색으로만 적은 거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묵을 먼저 냈는지 알바노 200 나눠주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해, 얘들아. 그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려. 그 너네가 이제 고2, 고3 가잖아요? 이런 데서 맨날 실수해. 쌤도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내가 결과물이 중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과정이 중요한 상황인지를 항상 체크를 하거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기면 됨 이거잖아. 그러니까 묵 2명, 찌 1명, 빠 1명만 내면 됨 이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일 때 지금처럼 내가 멋대로 순서를 부여하게 되는 순간 틀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쌤이 이거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멋대로 순서를 부여하게 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 지금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을 해버리면 돼. 알고 보니까 순서는 무시해도 됨? 이러면서 그냥 이 팩을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기적절하게 전략적으로 쓰면 굉장히 간편한 풀이가 많이 탄생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고1 때 하기에는 이게 좀 그 경험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막 모의고사 공부도 많이 하고 확통 공부도 하면서 이런 거를 계속 배우잖아? 너네가 너네도 모르게 저거 쓰고 있어요. 되게 좋은 감각이거든. 근데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분할 제대로 하고 분배하는 방향. 요게 제일 스탠다드한 정석적인 풀이에요. 그리고 제일 실수가 없어. 내가 4명을 2명, 1명, 1명으로 잘 쪼개놓고 얘네를 내가 묵찌바에 배열한다라는 이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아이디어야. 항상 모든 순열과 조합 문제는 얘들아 분할하고 분배하는 걸로 다 풀려요. 안 풀리는 게 없어. 지금 시중에 있는 문제든 수능 문제든 간에. 근데 그거를 이제 잘 공부를 해둔 다음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보통 어려워. 1등급 이상까지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잘 배워가. 방금 되게 어려운 이야기 한 거예요. 근데 또 들으면 또 그냥 끄덕끄덕하게 되잖아. 그렇지 않니? 넘어갑시다. 또 55. 근데 얘도 뭔가 그 되게 센에 있는 문제랑 또 비슷하죠? 그 우리 그 뭐 센에서는 세대 자동차 있었던 것 같아. 4인승 세대 막 이렇게 끌고 막 가고 막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는요 지금 4인승 한 대랑 7인승 한 대에 A, B를 포함한 8명이 나누어 타려고 한다. 자, 이때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3명이고 항상 중요해요, 운전면허. 얘들아 성인 되자마자 면허는 바로 따놓으세요. 정확히 수능 끝나고 바로 따세요. 미루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미룬다. 쌤도 한번 미뤘거든요.
그래서 쌤 면허 딴 게 23살에 땄어요. 아, 코로나 때 땄어요. 코로나 때. 그냥 차 타고 놀고 싶어가지고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서 그냥 코로나 때 면허 따고요. 차 뽑고 막 놀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 내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어. 다 19살 말에 따놓은 애들이 이제 다 렌트가 되니까 1년 지나야 렌트가 돼요. 자동차가. 근데 나처럼 늦게 따잖아? 근데 차 타고 싶잖아. 그럼 차를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막 뭐 엄마 차 타고 끌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든요. 붙은 면허는 이제 딱 수능 보고 바로 따세요. 대학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따세요. 알겠죠? 자, A, B는요, 면허가 없다. 끄덕끄덕. 자, A, B가요, 서로 다른 차에 타도록 8명이 모두 차에 나누어 타고 싶대요. 어허. 자, 얘들아,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일단 첫 번째, 요 면허 가진 녀석이 1순위라고 생각하면 돼. 면허 있는 사람부터 일단 뿌려서 운전석에 앉히세요. 응? 자, 3명을 내가 3명 중에 2명을 뽑고 2명이 4인승에 갈지 7인승에 갈지 결정해주는 이펙토리얼까지 가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운전자 1, 그 다음에 여긴 더 큰 차니까 크게 그릴게. 운전자 2 이런 식으로 그려놔. 자, 그 다음에 A랑 B가요. 서로 다른 차에 타고 싶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A, B까지 뿌리세요. 그래서 A, B. 그리고 얘들아, 2명이서 여행 가거나 할 때는 꼭 조수석에 타는 게 예의입니다. 이것도 기억해두세요. 이게 뒷자리에 간다? 그 절연하시면 돼요. 내가 상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안 돼. 이거 회장님 자리야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 몇 명이죠? 4명이지. 아 잠깐 미안해. 4명 맞죠? 8명 중에서 지금 4명 앉았으니까 이 4명을 내가 어떻게 나누어서 차에 태우냐 요거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쵸? 자, 얘들아 가지수가 몇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볼래? 그냥 생각나는 거 다 부르세요. 4명을 내가 어떻게 쪼개면 좋을까? 어떻게 쪼개면 돼요? 70.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남은 사람이 4명밖에 없다니까. 자리가 7자리잖아. 아, 괄호를 봐야 돼요. 단, 운전석을 제외한 차 안의 자리는 서로 구분하지 않고 차의 정원을 초과해서 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자리인지는 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남은 뭐 여기 뭐 5자리 남고 여기 2자리 남았으니까 그 7시4 하고 싶었구나. 될까요? 자리끼리 구별을 안 해서 이게 안 돼. 저 5개가 서로 다른 게 아니고요. 저 2개가 서로 다른 게 아니야. 그래서 안 돼. 이 4명을요, 2덩어리로 쪼개야 돼. 그래서 몸으로 쪼개고 싶니, 얘들아? 4명을. 자, 이렇게 불러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나눠 타야 된다니까, 4명이? 그거 어떻게 쪼개고 싶어? 2, 2?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요렇게 지금 요 쪼꼬미 차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정원부터 이렇게 한 명씩 내려간다는 아이디어로 간 거지? 그렇게 본인의 기준이 있으면 돼. 그래서요, 내가 이렇게 지금 4명을 둘둘로 분할하고 싶어. 그러면 분할의 가지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잘해야 돼. 불러봐. 4명을 2명 쪼개고 싶어. 아, 우리 방금 주구장창 한 거야. 끄덕끄덕이 아니라 불러보라고. 4팩. 아이, 뭐 4팩이야. 4명을요, 2명 이렇게 쪼개야 되는 거야. 그러면 4명 중에 2명 뽑고, 2명 중에 2명 뽑고, 근데 덩어리가 겹쳤지. 그렇지. 그래서 4C, 2C, 200분의 1.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분할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4C1.
그 다음에 3C3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다음 얘는 뭐 할 것도 없지. 그냥 한 가지죠. 그냥 몰빵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저 둘둘로 쪼갠 녀석은 분배의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내가 지금 저 A가 있는 차에 탈 건지 B에 들어가 있는 차를 탈 건지 골라줘야 되잖아. 2패. 맞잖아. 덩어리가 둘둘이니까 아무 데나 들어갈 상관없잖아요. 근데 요 아래 건 어때? 근데 아까 구분 안 한다며. 덩어리끼리는 구별하죠. 그러니까 덩어리는 구별을 해. 이렇게 지금 요 남은 네 명이 뭐 C, D, E, F야. 그럼 이 녀석이 C, D, E, F가 들어가 있는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네가 각각 어느 차에 탈 건지는 고려를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4실에 3C3 했던 저 한 덩어리랑 세 덩어리로 쪼갠 쪽은 어떻게 해야 돼? 입획해야 돼요? 반대 의견 없어요? 입획하면 안 된다 손. 왜 안 돼요? 그 A가 들어있는 차에는 3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1, 3으로 쪼개 놓으면 한 명짜리가 무조건 A 들어가 있는 차에 타야 돼. 세 명짜리가 B에 들어가 있는 차를 타야만 하고. 그래서 여기서 분배의 가지수에 제한이 생겨요. 이게 차의 제한 인원 때문인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 아래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명이 다 B가 들어가 있는 차에 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디테일하게 잘 따져줘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6, 4, 1이니까 여기 계산하면 지금 11자리 되겠죠? 11개.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11을 해주시면 돼요. 11까지 곱해주면 되니까 요거 계산하게 되면 10 앞에 거 6, 2, 2니까 12죠? 12 곱하기 11은 132 정도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다.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장에서 분할 분배 문제 중에서 지금처럼 운전자로 먼저 상황 나누고 A, B도 상황 나누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내가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고민하고 분배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단계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을 때까지 공부를 하면 순열과 조합에서는 내가 봤을 때 애지간하면 다 맞아요.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넘어갑시다. 요 녀석은요? 안 괜찮으면 말을 해주셔야 돼요. 다 괜찮니? 질문이면 빨리 질문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쉬고 싶어서 그러는 거는 이해하지만요. 근데 얘들아 나 진짜 최대한 빨리 많이 푼 거야. 이거 풀고 쉬는 시간 줄게. 자, 엘베가요 7층에서 출발해서요 1층까지 내려가는데 7층에서 6명이 타세요. 6, 5, 3층에만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린 층마다 적어도 한 사람이 내렸대요. 그렇구만. 이 엘베가요 1층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안 타고 있대. 그러니까 다 내렸다는 소리네. 6, 5, 3층에서 그쵸? 이때 7층에서 탔던 6명이 내리는 방법의 수. 자, 일단 이 멘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문이 열린 층마다 적어도 한 사람이 내렸다. 이거 꼭 잘 세야 돼. 왜냐면 누군가 내리려고 했으니까 층을 눌렀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6명을요 세 덩어리로 쪼개달란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쪼갤래? 뭐부터 먼저 쓰고 싶어? 네. 4, 1, 1. 아주 좋은 접근법이에요. 왜냐면 숫자가 제일 큰 것부터 일단 앞에다가 땅 때려박고 뒤쪽엔 제일 작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3, 2, 1. 또? 네, 둘둘둘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분할을 먼저 해줘. 그러면 이 분할의 가지수는 6C4에 2C1에 1C1 해주고 1, 1이 두 개니까 200분의 1. 그 다음에 요 녀석은
6시 3, 3시 2, 1시 1 해주고 없지? 그 다음에 얘는 6시 4, 4시 2, 2시 2 해주고 덩어리가 3개니까 3팩으로 나눠줍니다. 그쵸? 자, 이 다음에 얘네들이 다 3팩이 곱해지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왜냐면 3층, 5층, 6층에 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3팩 다 더해준 다음에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야? 여기 15, 여기 60, 여기 15 곱하기 6인데 6으로 나누니까 15. 그래서 90 곱하기 6이죠? 그래서 정답 540으로 가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순열조합 문제 잘